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계절입니다.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김종필TV의 봄을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 전령사가 오늘은 안도욱 대표, 곧 탐정이 될 우리 안도욱 대표. 비밀을 너무 빨리 공개했나요? 교수님이신 교수님 김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앞에 뭐 붙여야지 또 특별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라이보라 변호사와 함께 김종필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신문의 일면 기사와 실언, 칼럼, 오피니언 면으로 세상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상적인 일면 기사 우리 안도욱 대표가 뽑았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3월 2일자에 올려진 제목은 이런데요.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650만 원 지급. 내일신문에 재정금융팀 성홍식 기자가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3월 3일자 이재영 기자가 올린 기사인데요. 제목은 서울 인구 32년 만에 1천만 명 아래로.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금융팀 김영숙 기자가 3월 4일자 올린 내용입니다. 3월에도 IPO 활황세, 상장 예정 기업 21년 만에 가장 많아. 자,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를 우리 안도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도욱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기자님의 동국대 특임 교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진담 좀 그만해요. 훌륭한 줄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크고 굵은 사건 사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좀 더 그 서민분들한테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기사들을 주로 이제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풀어드리고자 좋은 기사가 있어서 어제 추려봤는데, 일단 4차 지원금이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가장 큰 지원 규모 같은데, 일단 지원 대상이 200만 명으로 이제 증가가 됐고, 지원 금액이 사실상 이제 2배 가까이. 그래서 기존 예산이 보시면 4.5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으로 15조 원이 추가가 돼서 19조 5천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하순부터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조 5천억 원이 이 가운데 추경인 15조 원은 국채가 이제 9조 9천억 원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조 7천억 원,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제가 5조 1천억 원은 평소에 안 만지던 돈이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지던 것보다는 적어서 세계 잉여금, 이제 좀 어려운 용어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세계 잉여금이 2조 6천억 원, 그리고 기금 1조 7천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이 8천억 원. 말하기도 이제 숨이 차나요? 이 거대 자금들이 이제 4차 지원금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좀 이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각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고 비용을 좀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또 있거든요. 최대 180만 원까지니까 합쳐서 기사에는 이제 650만 원까지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0만 원에서 680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잘 아시고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계시는 이제 두 분도 서울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서울 인구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죠. 다른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서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서울 인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991만 명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2년 전보다 만에 1000만 명이 이제 32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게 조금씩 줄다 보니까 드디어 1000만 명 아래 숫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1000만 명 아래 숫자가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도 이제 거주 인구인 거고 등록에 대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합해진 어떤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가 이제 합쳐진 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91만 10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1988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됐는데요. 이후 1천만 서울은 이제 서울의 상징이 됐죠. 서울 인구 1000만 시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런데 사실은 내국인 인구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가 이미 2016년부터예요. 네, 2016년부터 내국인 인구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인구까지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국인 인구는 이제 전년 대비 6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외국인 인구 같은 경우는 쭉 늘다가 2017년 기점으로 조금 줄었는데 다시 급격히 늘어서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줄죠. 여기서 영향이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중국 국적이 제일 많이 감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집값, 물가 등에서 서울에 살기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좀 이동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오히려 노령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65세 고령자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 거주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가장 심각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주 인구, 등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거주 인구보다 이동하는 인구에 대한 개념, 그걸 이제 생활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생활 인구는 사실은 1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서울에 출근하고 또는 서울에 등교하고 관광 목적으로 서울에 이동하는 이런 인구들이 지난 2월 말 기준 내국인은 1056만 명, 외국인은 45만 명 이런 식으로 생활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친절한 동욱 씨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네, 저는 이 기사가 좀 최근에 관심이 있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제가 이제 사업한 지 15년, 16년 되는데 IPO란 걸 좀 준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굉장히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어떤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3월에 1, 2월에 3월에도 기업 공개, 이제 월별로 기업 공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 이제 실제 IPO 이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주식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투자를 받는 그런 뭉칫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대여급 상장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신규로 이제 공모하는 청약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여가 SK바이오입니다. SK바이오. 그래서 SK바이오 사이언스가 4일과 5일 기관 투자 대상으로 소예측을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다. 이제 자금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공모 금액은 1조 4,9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오 쪽이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좀 치료제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대학급이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1조가 좀 넘는 게 셀트리온 2017년 이후에 1조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예, 공모가 1조가 넘는 거가 2017년 셀트리온 이후에 처음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월 상장 예정 기업은 최소 10개에서 12개. 그러니까 2000년 3월 상장 기업 수 25개 대비 1회 대비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원에 달하고요. 5조 5천억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지금 2010년 이후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다수의 대형 우량 종목 IPO가 대기하고 있고 공모금액 기준으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사이고요. 아마도 한 2년 뒤에 요맘때 기사를 보시면 여기에 저희 미소정보기술이 기사에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절한 동욱 씨였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미소정보기술이 조금 전에 우리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CEO가 강조한 대로 이 리스트에 가장 메인으로 등장할 것을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래요. 확실합니다. 이제 아재 개그까지 하려고 하고, 아이고, 훌륭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러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보라 변호사와 함께 실용 칼럼 심층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